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 미국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중앙공산당 무슨 위원하고 7시간이 넘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할 거고 고위급 연락을 계속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화가 없었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계속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고 미국도 중국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미국에서는 대통령 계승순위 4위쯤 되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외교적인 편싸움, 미국은 항상 누구와 같은 편이고 중국은 항상 누구와 같은 편이라는 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고와 관련된 지정학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쯤에 또 하나 냈었는데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하고 화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 이런 걸 따르면서 그리고 그 리브 골프라고 해서 그 빈살만이 PJ에 대항하겠다라는 걸 만들었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PJ랑 합병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행동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목리를 놨던 거를 다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신냉전, 블록화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중국에 갑자기 유화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국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항상 경제가 좋으면 재선을 하고 경제가 나쁘면 재선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교입니다. 제가 그 예로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합니다. 11월 달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재선을 하는데 그때 엄청난 격차로 이겨요. 근데 72년이라는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이 빨려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이 종반으로 가고 있었고 물가가 막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나 책을 보면은 직접적인 물가 통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닉슨 대통령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뭔가 방안을 찾았어야 됐던 거죠. 어떤 방안을 찾았던 거냐면 72년, 이거 데탕트라고 하는데 72년 2월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핑퐁 외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매우 좋게 작용을 하면서 저는 닉슨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이 되는 요인이 하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을 되게 자주 방문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2020년에 재선을 위해서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내가 성취를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게 뛰어서 19년에 뭔가 해결을 했으면 20년 재선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와 외교라고 하는 두 가지 성과를 잘 내야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하기가 쉬워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내년이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금리라는 것도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경제를 어떻게든 올해보다 내년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결국 미국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옛날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하고 중동이었는데 중동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잘 구슬린 거로 넘어가는 상태이고 약간 한반도는 약간 지금 관심 바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한 편을 먹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가져갔었던 거였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보기에는 그렇게 세 나라가 너무 붙어버리면 불리하니까. 왜? 중국은 역사적으로 인도, 옆에 있는 강대국 인도랑 친했던 적이 없고요. 소련, 러시아하고도 냉전 시대에도 친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도 열심히 팔아주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200년, 300년 역사를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사이가 좋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관점 또는 나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라도 이 중국과의 문제를 올해 하반기에 풀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 이래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적 사항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텐데 중국과 문제를 풀어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미국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풀려고 저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 말로 때우면 되는 거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대만 문제를 조금 수면 아래로 낮추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첨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예외를 두고 어느 정도는 팔게 하면서 중국이 필요한 그런 그 기술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아마 어느 정도 풀어줄 것 같고요. 중국은 대신에 또 뭘 해줄 수 있냐면 중국 내 금융기관들을 약간 개방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두 나라가 절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올해 하반기 뭐 연말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복을 시키고 나면은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중재해서 전쟁을 끝냈다. 내가 사람들이 죽는 걸 막았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걸 이해하게 되면은 저는 가장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 관한 부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연권이 뭐 너무너무 얘기를 잘하고 있고 저희는 하반기에 중국을 좋게 보고 있는데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 테크하고 약간 화학이나 철강 이런 소재 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은 시진핑 입장은 이럴 겁니다. 내가 작년 10월까지는 3년임을 위해서 내부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 내가 3년임이 됐으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쯤 됩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3년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나를 압박하면 너무 피곤하겠죠. 경제만을 살리기에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일단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부양책을 쓰면서 규제 완화까지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규제 완화는 빅테크 쪽일 거고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요즘 뉴스에 보면 조선업종,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실업자가 많다, 뭐 청년 실업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중국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사람들 1년에 중국 대졸자가 1,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하게 하려면 결국은 테크,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뭔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 다시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중국은 전형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 1당 독재 국가인데 마윈이 허락 없이 나왔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보면은 이 빅테크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지 뭔가 지원책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미국, 중국 사태가 잘 정리가 되면은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소재 관련된 쪽 전통적인 방법의 부양책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PR 금리 낮추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의 테크와 소재 쪽이 좋아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정연권이 하반기 전망에서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떠냐. 한국의 가장 큰 두 개의 수출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향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향 수출 품목은 대부분 반도체와 화학 제품이니까 만약에 이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일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뭐 정상화까지는 모르겠고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향 수출이 좋았던 쪽에 많이 사람들이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중국향 수출에 관심이 많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중 무역 적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저희 하우스 애널리스트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미국, 중국이 좀 좋아지고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중국향으로 뭔가를 하는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지정학적 얘기를 가끔 드릴 건데 이 지정학이란 건 정말로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CSIS라고 하는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가끔 보면은 거기 나오는 정말 수많은 저보다 몇천 배 잘하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저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